여러분 안녕하세요. T3입니다. 오늘 Alright, 영상 hello 시작하기 전에 everybody.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So 구독 basically 버튼 we 꼭 just 눌러주시고요. Tesla 좋아요랑 Full 알림 Self-Driving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한 소식 더 빨리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요. 정말 오랜만에 we just 일론 got it 머스크의 last 보링 night. 컴퍼니가 또 한 건 really 제대로 haven't tested it all 터뜨렸다는 that much,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번엔 장소가 figured 좀 this would be a 특별해요. good time 바로 to 플로리다 오를랜도인데 여러분 오를랜도 kind of a 하면 raw 뭐가 drive 떠오르시나요? and stop 당연히 at a couple 디즈니월드죠. places 근데 and 이번에 보링 컴퍼니가 손잡은 곳은 디즈니가 kind of 아니라 get an idea 유니버설입니다. of 테마파크 what feels 업계에서 different from, 디즈니의 영원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14.1.4 유니버설 오를랜도 리조트가 일론 머스크의 we 회사를 did not get 선택했어요. 0.5 이게 언제 or 발표됐냐면요. 0.6. 2026년 We 2월 went straight to 12일이에요. 0.7, 따끈따끈한 so 소식인 거죠. let's 사이먼 supercharge now. 알바레즈라는 We're gonna 기자가 roll 이 out 소식을 and 처음 보도했는데요. I'll just kind of 일론 talk 머스크의 you 보링 through where 컴퍼니가 we're going 유니버설 and what 오를랜도 the car is 리조트와 doing. 새로 I'm gonna keep 오픈한 it in 유니버설 standard. 에픽 유니버스를 연결하는 지하 and I 교통 will 시스템 adjust 프로젝트의 as 시공사로 최종 the drive 선정됐다는 goes on. 겁니다. So, 자, 여기서 here we go. 잠깐 배경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유니버설 에픽 유니버스가 뭐냐? 이게 최근에 새로 오픈한 유니버설의 완전 새로운 테마파크예요. 기존 유니버설 오를랜도 리조트에서 약 3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데 3마일이면 대략 4, 8km 정도 되거든요. 걸어가기엔 너무 멀고 그렇다고 차로 가자니 교통 체증이 장난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어디냐면요. 인터내셔널 드라이브라는 곳 주변인데 여기가 오를랜도에서도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핵심 지역이거든요. 호텔도 많고 레스토랑도 많고 쇼핑몰도 있고 각종 어트랙션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시간대가 되면 도로가 완전히 주차장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이 프로젝트가 바로 이런 교통 지옥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된 겁니다. 블루룹이라는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요. 유니버설의 싱글 크릭 트랜짓 앤 유틸리티 커뮤니티 개발 구역이라는 이름 진짜 긴데 여기서 결의안을 승인했대요. 그 내용이 뭐냐면 보링 컴퍼니를 이 프로젝트의 계약자로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계약이 어디까지 커버하냐는 거잖아요. 그냥 터널만 뚫고 끝이 아니에요. 터널의 설계부터 시작해서 실제 건설 그리고 완공 이후의 유지 보수까지 전부 다 포함이에요. 완전 턴키 방식인 거죠. 그리고 공공 문서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포인트 투 포인트 혁신 교통 시스템이라고 설명되어 있고요. 계약 기간이 무려 25년이래요. 25년이면 정말 장기 계약이잖아요. 보링 컴퍼니 입장에서도 엄청난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기는 거고 유니버설 입장에서도 25년 동안 이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터널이 정확히 어디서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기존 유니버설 오를랜도 리조트에서 새로 오픈한 에픽 유니버스까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리가 대략 3마일 정도 되는데 지금은 이 두 곳을 연결하는 직통 교통수단이 버스밖에 없어요. 버스로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버스는 도로 위를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통체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성수기나 주말 공휴일 같은 때는 이동 시간이 예측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하 터널로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상의 교통 상황과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니까 언제나 일정한 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정말 편리해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입찰하려면 조건이 엄청 까다로웠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최소 7,500만 달러의 보증 능력을 갖춰야 했어요. 7,5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대략 1,00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보증 능력이 있어야 입찰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최소 7년 이상의 운영 경험이에요. 그냥 터널 뚫어본 경험이 아니라 실제로 교통 시스템을 운영해본 경험을 말하는 거죠. 7년이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 조건이 제일 구체적인데요. 지난 15년 이내에 최소 2,5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유사한 프로젝트를 실제로 완료한 경험이 있어야 한대요. 2,5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30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를 실제로 해낸 경험이 있어야만 입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보링 컴퍼니가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라스베이거스 루프 때문이에요. 라스베이거스에서 보링 컴퍼니가 운영하고 있는 루프 시스템이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거죠.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루프는 2021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 5년 정도 운영되고 있는 건데 이 시스템이 지금까지 2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했대요. 테슬라 차량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서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는 시스템인데 5년
5년 동안 200만 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큰 규모의 베이거스 루프 시스템도 지금 건설 중이래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루프는 말 그대로 컨벤션 센터 내부만 연결하는 건데, 베이거스 루프는 라스베이거스시 전체를 연결하는 훨씬 더 큰 프로젝트거든요. 카지노들, 호텔들, 공항까지 전부 지하 터널로 연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에요. 이런 경험과 실적이 있으니까 보링 컴퍼니가 유니버설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거고, 최종적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번 오를랜도 프로젝트는 보링 컴퍼니의 루프 시스템 포트폴리오의 또 하나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추가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이제 다른 도시, 다른 용도로 확장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폭스 35라는 방송국이 주민들을 인터뷰했는데요.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메리 월터스 클라크라는 주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지역은 특정 시간대와 특정 시각의 교통이 매우 혼잡한데 이 프로젝트가 사람들이 시간을 계획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 어디 가려고 해도 교통 상황을 미리 체크해야 하고 여유 시간을 엄청 많이 잡아야 하잖아요. 특히 관광객들은 더하죠. 그런데 터널이 생기면 이동 시간이 예측 가능해지니까 일정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주민인 스콧 하인츠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방문객들에게도 좋을 것 같다. 실제로 오릴랜도는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사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고, 더 오래 머물 거고, 더 많은 돈을 쓸 거 아니에요. 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링 컴퍼니의 영역 확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제 해외로도 나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두바이의 도로 교통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대요. 17km 길이의 지하 루프 네트워크를 두바이에 개발하는 방안을 탐색한다는 내용이에요. 17km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두바이라는 곳이 어떤 도시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화려하고 제일 미래지향적이고 제일 돈이 많은 도시 중 하나죠. 그런 곳에서 보링 컴퍼니의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게 실제로 진행되면 보링 컴퍼니 입장에서는 중동 시장 전체로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고요. 정리를 해보면요, 보링 컴퍼니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시작해서 이제 오를랜도 그리고 두바이까지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프로젝트가 다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라스베이거스는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대규모 교통망이고, 오를랜도는 테마파크 간 연결이고, 두바이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도시 교통망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보링 컴퍼니는 계속 기술을 발전시키고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성공 사례가 또 다른 프로젝트를 따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보링 컴퍼니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 반응이 회의적이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또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나 싶었던 거죠. 터널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뚫겠다는데 과연 가능할까? 기존 터널 건설 회사들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런 의구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라스베이거스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200만 명 이상을 수송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이제 유니버설 같은 대형 고객까지 확보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검증된 기술이 된 거죠. 오를랜도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유니버설 오를랜도 리조트 어딘가에 승강장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테슬라 차량을 타고 지하로 들어가면 깔끔하고 밝게 조명된 터널을 시원하게 달려서 몇 분 안에 에픽 유니버스에 도착하는 거죠. 지상의 교통체증은 완전히 무시하고 말이에요. 관광객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유니버설 오를랜도 리조트에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오후에는 에픽 유니버스도 가보고 싶어요. 지금이라면 버스 타고 교통체증 뚫고 한참을 가야 하는데 터널이 생기면 그냥 쏙 들어가서 금방 도착하는 거예요. 이동 시간에 낭비되는 게 확 줄어드니까 그만큼 더 많은 어트랙션을 즐길 수 있는 거고,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유니버설 입장에서도 엄청난 이점이에요. 두 파크 간의 연결성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두 곳을 다 방문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매출도 올라가고 고객 만족도도 올라가고 일석이조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공하면 다른 테마파크들도 주목할 거예요. 디즈니도 자기네 파크들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고려할 수도 있고, 다른 관광 명소들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겠죠. 보링 컴퍼니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쇼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프로젝트가 언제쯤 완공될까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보통 이런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몇 년은 걸리거든요. 설계하고 승인받고 실제 공사 들어가고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 하니까요. 아마 빨라도 2-3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보링 컴퍼니는 터널을 기존보다 훨씬 빠르게 뚫는다고 주장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증명되면 예상보다 빨리 완공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일론 머스크의 보링 컴퍼니가 유니버설 오를랜도 프로젝트를 따낸 소식 정말 흥미진진하죠. T3는 앞으로도 이런 최신 기술 소식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